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일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깊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민준아, 말해줘.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맞아? 틀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뚱냥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이야기는 21살의 뚱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청년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만난 27살의 여성과 2년 동안 사랑에 빠졌죠. 그녀와 함께할 가정을 꾸리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던 뚱냥이는 밤낮 없이 게임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은 모두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금팔찌, 신발, 옷은 물론이고 그녀를 위해 꽃집까지 차려주었죠. 2년 동안 그녀에게 보낸 돈은 무려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큰 돈을 모으기 위해 그는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은 맥도날드였지만 그마저도 마음껏 사 먹지 못하고 프로필 사진을 야채 먹기 싫어 맥도날드 먹고 싶어로 바꿀 정도였으니까요.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1년 반은 장거리 연애였고 실제로 만난 건 단 2번뿐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뚱냥이는 관계를 되돌리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모든 것은 허사였죠. 깊은 절망에 빠진 그는 결국 스스로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그녀에게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내고 자신이 차려준 꽃집에 780송이의 꽃을 주문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780이라는 숫자가 그들이 함께한 780일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이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떠난 다리에 수많은 꽃과 치킨을 가져다 놓으며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생에는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 한국의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 청년을 추모한다며 한강에 치킨을 가져다 놓는 유행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르는 모습은 일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많은 이들이 자기 집안일은 안 하면서 남의 일에만 신경 쓴다며 일부 젊은이들에게 씁쓸함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았고 그녀는 오히려 그에게 돈을 그만 보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론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봅시다. 그 20살 청년이 보여준 맹목적인 사랑을 더 이상 칭송하지 않고 이 사건을 세상에 좋은 남자는 없다는 증거로 삼지도 않으며 사랑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야 라고 한탄하며 스스로를 옭아매는 일을 멈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것,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일일까요? 먼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명확히 해보죠. 한 심리학 전문가에 따르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은 여러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온 마음과 힘, 지혜, 영혼과 육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며 결혼의 전제이자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이를 3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 물질적, 그리고 내면적인 부분이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이 3가지 중 하나, 둘 혹은 3가지 모두를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정말 끔찍히 아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가 관계를 요구했지만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진심으로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모든 걸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라며 이별을 통보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스킨십 없는 연애가 어디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동지의 일뿐이야. 며칠 후 그녀는 그에게 다시 연락했고 결국 그들의 관계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어린 여성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믿음 아래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고 만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커플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분은 남자친구가 동시에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녀는 이제 완전히 그에게 종속된 꼭두각시 인형처럼 되어버렸어요. 온 마음과 정신이 오직 남자친구에게만 쏠려 있었죠. 그가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았습니다. 부모님께는 대들어도 남자친구의 말은 단 한마디도 거역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조금이라도 잘못할 때마다 남자는 헤어지자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허둥지둥 매달리며 용서를 빌었고 돌아서서는 친한 친구에게 울면서 하소연했죠. 그 사람은 내 첫 남자란 말이야. 내 인생을 전부 그에게 바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난 그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해. 그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 만약 그가 날 버리면 난 정말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어느 카페 앞 길거리에서 그녀의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를 뻐끈거리며 비웃듯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쟤 처음엔 엄청 도도한 척하더니 한번 자고 나니까 아주 강아지처럼 순해지더라.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어떤 사건과 비슷한 커플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모든 생활비를 대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며 정말 힘들게 일해야 했어요. 반면 여자친구는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화장하고 꾸미는 데만 시간을 보냈죠. 끼니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친구들에게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기 위해 명품 가방과 신발을 끊임없이 주문해서 SNS에 올리기 바빴습니다. 돈이 필요할 땐 그에게 세상 달콤한 목소리로 애교를 부리며 온갖 맹세를 했어요. 남자는 그 모습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죠. 하지만 돈이 입금되고 나면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해 짜증을 내고 심지어 그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못생긴 주제에 나처럼 예쁜 여자친구 만났으면 잘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놈이 채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건 집착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집착에 가까운 사랑도 결국엔 사랑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런 연애 집착을 외로움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에서 10%에 달한다고 해요. 연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연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인이 자신을 떠날까봐 항상 불안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으며 그 사람을 자신의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근원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랑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 박사 김수진 교수에 따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존감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연애 집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1981년 심리학자 윌리엄 스완은 자기 확인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주체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봐주기를 끊임없이 원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핵심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증명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좋은 점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불안정한 면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과거에 받았던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와 일치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형편없다고 느끼고 스스로에게서 단점을 찾아내려 애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할 것이라고 늘 두려워하죠.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잘해주면 과도하게 기뻐하며 그 사람에게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쏟아붓고 스스로를 아래에 두며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끔찍한 상황마저도 참아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애에 집착하는 사람들 자신이 불행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두 성인이 만나 사랑을 할 때 그 길은 단순히 그들 자신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겪었던 역사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서로를 대하게 되죠. 이는 심리학자 폴 아모토와 앨런 부스의 연구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랑의 불행을 겪는 성인들은 부모님의 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관찰을 통한 자녀의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갈등이 잦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서로 돕고 타협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과 같은 건강한 관계의 방식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아이들은 고성을 지르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서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사용하는 등 자신들이 목격한 것만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건전한 행동들이 사랑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는 이런 행동이 고통스럽고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깊은 곳의 믿음은 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연구에서는 확장된 가족 경쟁이라는 또 다른 형태가 함께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전이시키는 현상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억울함, 부모님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여러 번 좌절했던 그 갈망. 이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연인이나 배우자의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자식이라는 수직적인 위치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믿는 거죠. 그 결과 영인들은 서로를 통해 부모님과 표현하고 치유했어야 할 상처와 끝없는 사랑을 동시에 투영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미움을 갖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가족과의 사랑과 상처 속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잃지 않으면서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사랑에 있어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목적인 사랑이나 집착은 사실 당사자가 외면하고 있거나 더 건강한 대처법을 찾기 어려운 마음의 맹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현명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을 듣곤 하죠. 하지만 이성적이라는 건 계산하고 재고, 판단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반드시 명철함이라는 조건이 함께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조건이 없기에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성적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이성적인 사랑이라 부르지 않고 대신 알아차림이 있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사랑이란 모든 감정은 생각에서 비롯되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빠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매력에 끌렸을 수도 있고 재능을 존경했을 수도 있으며 처지에 대한 연민을 느꼈거나 선한 성품을 사랑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사랑은 모든 현상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항상 이해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물론 감정과 이성의 싸움에서는 감정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연인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당신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을 당신의 전부로 여겼고 그 없이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죠.
이 절망적인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아차림 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관계에 이로운 선택을 지향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그 건강함으로 동반자 또한 건강해지도록 돕는 것. 이기심과 이타심,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차림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하나, 점진적으로 배워나가는 것뿐입니다. 이 학습과 실천의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절망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를 구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나 자신을 구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 믿을 수 있는 친구, 경험 많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 혹은 심리상담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 등 외부로부터 정신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반자와의 접촉을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관계와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성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시작하기 전과 후, 나의 평소 감정 상태가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나빠졌는가? 나를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 관계에 대해 이전에 어떤 경고를 했었는가? 그들의 말이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맞았는가? 나는 내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믿는가? 나는 어떤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연인 관계를 기대하며 현재의 관계는 그 이상적인 모습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마음을 치유하는 여정은 정말 길고 힘든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상처의 패턴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실패에 내가 어떤 행동으로 기여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는 거죠. 둘째, 내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가족 관계의 패턴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나와 화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행동들을 배워나가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기대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고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선에 대해 상대방과 솔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며 상대방이 그 선을 넘었을 때 아니라고 말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해요.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일찍 자는 사람이라면 연인을 기다리기 위해 매일 새벽 1~2시까지 억지로 깨어있을 필요는 없어요. 무서운 영화를 정말 못 본다면 그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영화관에서 벌벌 떨며 참고 있을 이유도 없죠. 혹은 아직 스킨십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단지 사랑을 증명하라는 연인의 말 때문에 억지로 응할 필요도 없고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며 그 모습을 상대방에게도 보여줘야 해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관계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좋지 않은 관계를 겪게 되더라도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으세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해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온 마음을 다한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나로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한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 인연이겠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걷고 싶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해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맺은 소중한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지키는 방법일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란 어떠한 계산 없이 누군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면서도 서로의 부족한 점을 맑은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채워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